비트코인이 어기적 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증시와 반대로 간다라는 10년 국채 금리와 주택 융자라고 볼 수 있는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미국의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 혹은 버블이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 내지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다가 모기지 금리도 올라갔었다가 뚝 떨어지곤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찌 될까?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당연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장중 25,8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지금은 26,040달러대까지 겨우겨우 기어오르고 있는 26,000달러대를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1665달러. 과연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인 저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뒤에서 분석들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판결, 이 GBTC를 ETF로 승인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결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자정 근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쯤 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 6개월 내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확률이 지난 6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물론 만에 하나라도 이 판결이 그레이스케일에게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반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격을 올릴 재료는 이거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폭락이라고 적어놨는데 폭락은 아니죠. 뭐 이 정도 가지고 폭락이라니. 자, 아무튼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했다. 이는 채굴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굴업자들이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채굴하기에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검증자가 참여하거나 기존 검증자가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트코인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바램대로 지금부터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채굴자들도 ETF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1149개가 입금되기도 했었습니다. 던지지는 않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유튜버이자 인공지능 기반 암호화폐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개발사 크립토시의 설립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블랙락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량을 줄이게 되고 블랙락은 이를 흡수하며 매집량을 늘리고 이후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를 출시하게 되면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뭐 솔직히 이런 전략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블랙락 같은 곳은 절대로 일반 투자자들의 편이 아니죠. ETF 신청을 한 그 자리에서 매집을 할 리가 없습니다. 공포로 몰아 넣어가지고 가격 떨구고 매집을 하던가 아니면 16,000달러대에서 매집을 마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털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석들을 보시면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앞서 나가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9,000달러 간다, 12,000달러 간다 말이 많지만은 아직 25,000달러가 깨지지 않았고 이것이 깨진다 할지라도 23,000달러 부근 20,000달러짜리의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앞서가면서 공포에 떨기보다는 해당 구간과 비트코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집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레이저지의 이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25,200달러 아래로 뚫리면은 하방 위험이 증폭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2차 지지선은 26,600달러 언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보지 않고 23,000달러대에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S&P 500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지만 지금 지지받고 당분간 이 자리에서 와리가리를 때리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도 있겠고 반등 및 축적을 이어간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 분석가 엠페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지금 숏을 치고 있는데 3만 달러 구간에서부터 숏을 치고 있는데 이를 23,000에서 24,000달러대 수익 실현을 할 예정이다. 만약에 당신이 투자자라면 24,000달러 아래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에 2년 동안 잊고 지내라.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18,000달러 간다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32,000달러대까지의 펌핑을 못 먹은 애들이 그렇게 나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깝죽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23,000달러대에서 매집할 것을 그의 팔로워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어서 안베사 사자머리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흐르면서 23,5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축적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0달러 지지가 무너지겠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는 버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2만 달러대 자리가 좀 단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23,000달러대도 좀 충분히 지지받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어서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하락 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현물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드디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몇 차례 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반등 나왔다가 이전 저점 깨면서 25,000달러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이다 분석 남겼습니다. 그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어서는 크립토 뉴보 분석가 마찬가지로 25,000달러대를 깨지 않으면서 27,000달러대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9,000달러를 외치고 있는 상황, 특히 9,000달러대 CME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구슬을 지는 사람들도 보여지고 있는가 하면 일리지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비트코인 10,000달러, 9,000달러 보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17,000달러 혹은 18,000달러 구간인 것 같은데 이 노란 박스 깨고 내려가면은 니들이 원하는 9,000달러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려면은 증시가 확 망가지던가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오면서 뭔가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을 해야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토탈3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들 시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아직 최저점은 찍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긴 합니다만은 알트가 공포 중에 공포,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크게 한방 휘청일 수 있다, 그런 단계가 남았다라는 주장인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25,000, 23,000달러대까지 깨고 떨어진다, 2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면은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겁주는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알트 중에 하나는 BN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퍼드와 함께 한 달 내에 무려 14% 하락, 차트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 맞닿아 있는데 계속 때리죠. 때리면 지지 구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지지가 박살나면서 흘러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젠 분석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봤을 때 박살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흐르면서 최종적으로는 100달러를 거쳐가지고 42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암울한 BNB, 미국이 나서서 조지니까 거래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야, 역시 무섭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섭긴 무섭구나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시장이 좀 설설 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타릭 부테리니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어치 이더리움 600개를 코인베이스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던지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얘가 던졌을 때,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이 던졌을 때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힘든 시기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비탈릭 부테리니. 반면에 한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래가 이번에 급락장에서 무려 17,901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자, 600개 정도는 가볍게 쌈 싸먹을 어마어마한 고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자, 비트코인 2만 달러 간다, 18,000달러 간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더리움도 흐를 것이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 조정장에 진입,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1,600달러, 1,55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이더리움 1,000달러 같은 경우는 유명 분석가인 트레이더 XO가 보고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는 과거에 이더리움이 2,100달러였을 때 들고 있던 이더리움을 전부 다 싹싹 긁어서 다 판 다음에 강하게 숏을 때려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1,000달러가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의 분석과 트레이딩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무시하고 싶지만은 무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더리움 1,000달러 전망. 좀 깝깝한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프렌드테크라고 최근에 이 트위터상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앱이 나왔죠. 저는 아직 활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잠깐 봤더니 유명인들, 분석가 등을 포함해가지고 유명인들이 프렌드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지분을 사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분을 사가지고 그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도 하고 컨텐츠 공유도 하는 등 거의 페이트리온 상위 호환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NFT 붐 때처럼 지금 좀 버블이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적 거래량이 3만 이더리움 돌파, 이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부럽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꼰도영이가 비트코인을 여리저리 돌리고 있는 사이 테라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도메인을 피싱 플랫폼으로 사용하며 개인키 지갑 등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접근 등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놈들이 현재 웹사이트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테라의 홈페이지 혹시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혹시 권도영이 일당이 해킹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아무튼 정신없는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주기, 광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